잠시 후 1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연설을 진행합니다. 취임 3주년 소회를 밝히고 후반기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구상이 나올지 지금 스튜디오에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인데 여기에 맞춰서 이번 연설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소가 어딜지 궁금한데 좀 색다른 장소에서 연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곳 생각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소는 춘추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청와대 기자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와대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 부속 시설에서 진행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뭐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색다르기보다는 좀 의미가 크다. 이런 해석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기자실이라는 곳이 청와대 경내와 맞닿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구조상으로는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물 자체가 다르고요. 또 경내로 진입하는 통로도 보통 막아놓는 편입니다. 게다가 거리도 좀 가깝지는 않습니다. 참모진들이 일하는 여민관이라는 건물에서 한 5분 정도는 걸어와야 춘추관이 나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춘추관에 방문하는 경우도 조금 드문 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춘추관에 온다는 건 곧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자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춘추관을 혹시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아시나요? 몇 번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좀 많이 그래도 찾은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여태까지 6번째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후보자나 경제부총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5개월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을 직접 발표할 때 춘추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땐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첨부드리자면 취임 날인 5월 10일 춘추관에 찾아온 것 이번이 3번째입니다. 부임 직후하고요. 또 1주년 때 그리고 오늘이네요.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이 횟수가 많다고도 또 적다고도 여기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진행 방식도 궁금해지는데 연설은 총 몇 분이나 이야기를 하는지 또 춘추관에서 한다는 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5분 정도로 잡혀 있다고 청와대 측이 설명했습니다. 11시 정각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합뉴스 TV도 지금 준비 중이지만 생중계됩니다. 이제 약 30분 정도 남았네요. 예. 네, 기자들의 질문은 이제 이거 가지고 청와대 측이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측에서는 연설문의 내용이 좀 묻힐까 봐 걱정을 했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자, 그리고 쌍방향 소통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질답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합니다. 약 3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의 진행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하게 되고요. 다만 질문자를 윤 수석이 정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목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백이 남은 상태라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자료 화면처럼 저렇게 이제 기자들이 빡빡하게 모여있지는 않고요.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 방역 확실히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자리도 좀 거리를 두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3명 정도밖에 질문을 받지 않으면 선택받은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기회가 좋은 기회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중요한 거는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워낙 코로나 전국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상도 많이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핵심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현안을 상당수 담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초안이긴 합니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연설 때마다 스스로 연필까지 잡고 또 초안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고친다고 하거든요. 이 말은 변동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란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안정세로 들어선 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재차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설의 핵심 자체도 코로나에 맞춰질 전망이고요. 예. 좀 더 나아가서 또 키워드를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들고 싶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요 100대 국정과제라고 있잖아요. 집권 예. 초창기 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상당수 수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들려오기도 하고요. 예, 강 기자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강조를 해줬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았던 그렇습니다. 게 거의 확진자가 0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클럽 확진자를 시작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좀 확 바뀐 상황이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0명을 기록하면서 좀 잦아든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전파자가 좀 나왔고 오늘도 30명 이상의 전파자가 나온 상태, 전파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나온 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청와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를 준비하자 싶었는데 다시 터지니까 방역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일정까지 비워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계속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 연설문에서도 이제 방역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 달라.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와 국민 모두 좀 차분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실지 여쭤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굳이 이번 연설문에 뽑아보자면 좀 경제를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매주 몇십조 단위의 경제 활성화 예산 자체를 계속 쏟아부었고요. 지금 거의 몇백조 단위가 됐는데 지금 또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도 진행 중이잖아요. 결국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촉구, 그리고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 예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 재차 강조하는 게 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네. 지금 세계가 팬데믹 상태거든요. 그야말로. 이 말은 곧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방역을 성공을 했으니 잘 관리했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국 경제가 새롭게 이제 비상하는 기회로 삼자는 보관이 나오지 않을까 전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자는 제안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한국의 강점이긴 하지만 좀 세계 자본력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이나 IT 기술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자 이런 식의 촉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요. 이런 지원 방향에 대한 큰 그림 설명을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강 기자의 전망이 맞을지 잠시 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올해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이 묻히긴 했지만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가장 강조한 뭔가 과제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그 내용은 한반도 평화 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내용도 이번 연설문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북관계 구상이 담기기야 하겠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국민 연설 때마다 20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남북관계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기사들 자체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과의 대화가 솔직히 말해서 좀 없다시피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뭔가를 좀 제안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북한과의 대화 측면은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 평화라는 부분이거든요. 또 수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남은 2년 동안의 구상을 생각을 하면서 이 평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은 굉장히 낮춰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를 맞이했고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현재 집권 3년 차의 특징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가장 가시적인 특징이라면 사실 며칠 전에도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금 앵커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70%를 네, 맞습니다. 넘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1%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현행 헌법 이래 최고치라서 사실 관심이 좀 쏠렸습니다. 그전에 최고 기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40%대 초반이거든요. 예, 3년 차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비슷한 시기에 측정을 했고 차이가 거의 한 30% 정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권 후반기라고도 할 수 있는 4년차 진입 시점에 이런 지지율이라는 건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이라고 아시죠? 예. 네, 이제 후반기에 청와대로 쏠리는 시선, 그리고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레임덕 위험도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청와대 내부의 책임감은 무척 커지는 상태입니다. 또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태원 확진자 같은 케이스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지내야 합니다. 예.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올라갈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네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 국난 극복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망망대해의 바다다. 그리고 거친 파도에 태풍까지 몰아치는 중이라서 앞으로는 경제 위기라는 더 큰 태풍이 한 번 더 몰려올 거다. 여기서 배를 몰아야 하는 선장과 선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저 지금 상황을 막으면서 또 앞으로의 더 큰 위험에 대비하는 데 급급하고 거기에 정신을 쏟아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선장이 이제 어떤 구상을 밝힐지 잠시 후에 약 20분 후에 같이 지켜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